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을 졸업한 한국무용수 정민근입니다. 할머니께서 이제 다니는 절에 어린이 법회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끝나고 나면 교회에 약간 그런 워십하는 것처럼 장구도 가르쳐주고 북도 가르쳐주고 춤도 가르쳐주고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서 처음 춤을 배워가지고 부처님 오시는 날에 공연을 올리는 그런 행사가 있었는데 그렇게 해서 조금 춤을 접하다가 정말 우연한 기회로 소년소녀 시립합창단 광주에 있는 이제 합창단에 들어가서 한 2년간 활동을 했어요. 근데 하다가 이제 또 거기서 광주 MBC 뮤지컬 국악 뮤지컬을 캐스팅한다 그래서 거기서 흥부로 캐스팅이 돼가지고 활동을 하다가 거기서 이제 안무 선생님이 너 무용 해보지 않을래? 너 좀 소질이 있는 것 같다 그러셔가지고 엄마를 쫄라서 이제 제가 그때부터 시작한 게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전공으로 들어갔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전통을 한번 배웠는데 되게 재밌는 거예요. 그때도 지금 제가 주로 추는 살풀이 춤을 배웠거든요. 제가 막 성격이 너무 활발하다 보니까 이 전통 추면서 되게 많이 차분해졌어요. 좀 뭔가 이렇게 나를 억누르고 나를 통제하면서 호흡을 한 장단에 이렇게 끌고 가는 게 저한테는 되게 뭔가 다른 사람한테 뭐 명상하는 시간처럼 되게 저를 다시 생각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춤이어서 그렇게 해서 전통원에 오게 된 것 같아요. 저는 고등학교 시절이나 지금이나 예종을 다녔을 때나 약간 정민근을 모르면 약간 간첩이다라는 그런 수식어가 붙을 만큼 엄청 시끄럽고 엄청 활발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 와서도 도움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협업을 한다든지 그런 게 되게 저한테 유리했고 졸업하고 나니까 도움을 준다기보다 도움을 받을 기회가 진짜 많아서 되게 저한테 예술을 이렇게 제 활동을 하기에는 되게 좋은 기회였던 것 같아요. 제 성격이. 정재만 선생님은 저한테 진짜 롤모델 같은 분이셨거든요. 솔직히 제가 닮았다고 하는 제 모습이 그게 이렇게 형상이 보였다고 하는 건 저한테 엄청 과분하고 정말 감사한 건데 또 제가 또 따라하려고 영상을 진짜 많이 봤거든요. 왜냐면은 이 춤의 답안지라고 생각을 해서 그 체형이 조금 닮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체형이랑 그 닮으려고 노력을 어디까지 했냐면요. 제가 여기가 좀 작은데 교수님은 좀 여기가 있으세요. 이게 또 중후하시니까 60대 나이셨으니까 여기가 좀 통이 있으셔가지고 호흡통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그거를 이제 뽕을 만들어서 입고 안에다 이렇게 채워가지고 뒷모습이라도 이 형태가 비슷해 보이도록 그렇게도 하고 그게 아마 춤에 배어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아, 정민건 선생님이 이제 저희 학교에 1학년 입학했을 때에 굉장히 이렇게 빠른 학생으로 이제 왔었어요. 뭐든지 해주면 습득을 잘하고 흉내를 굉장히 잘 냈어요. 또 하나는 굉장히 노력형이에요. 그래서 뭘 하나를 과제를 맡으면 진짜 몸을 사리지 않고, 그리고 그 선생님 춤의 특징이 그 발디딤이 굉장히 좋습니다. 예, 발디딤이 좋고 또 그 호흡도 굉장히 안정적이면서 어떤 춤의 기본이 탄탄한 그런 전통 예술가입니다. 뭐 자신 있다 그리고 좋아한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특히 지금까지도 처음부터 시작했고 지금까지 추고 있는 살풀이 춤이 제일 자신도 있고 지금도 그 논문도 지금 쓰고 있는 중인데 살풀이 춤으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살풀이 춤에 대해서 되게 많이 연구도 하고 그것도 류파 상관없이 또 많이 보기도 하고 추면서 제가 느끼는 건 그 정중동을 표현하는 것 자체가 되게 그것도 재밌는 것 같아요. 고요할정의 가운데 중 움직일 동 고요한 가운데 움직임이 있다. 또 거꾸로 움직임 가운데 고요함이 있다를 제가 표현해 내려고 할 때 춤을 추고 있다라는 느낌이 조금 많이 들고 있고
어렸을 때는 좀 힘을 채우는 과정이라면 지금은 힘을 빼는 과정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살풀이 춤을 해마다 추면서 아, 내가 지금 조금 힘을 들어갔구나, 아, 힘을 뺐구나라는 걸 제가 느끼는 순간이 조금씩 오는데 그걸 느낄 때 조금 살풀이 춤을 더 좋아하는 그런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처음 시작은 선생님의 권유였어요. 너의 단체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너가 좀 책임감 있게 활동을 할 수 있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저를 주축으로 친구들이랑 후배들이랑 같이 작업을 하는 그런 단체로 지금도 활동 중에 있어요. 어느 무동이 이야기 만들 때도 스토리텔링에 조금 중점을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한 레파토리에도 스토리가 있듯이 이 전체적인 스토리를 구성을 해서 이 전통춤을 어떻게 암전 없이 아니면 이거를 스토리를 쭉 이어가면서 만들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 후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춤들을 먼저 꼽아봤고 근데 꼽아보니까 궁중무용부터 민속무용, 타악, 신무용까지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연결할 수 있는 인물이 누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김찬원 선생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궁중에서부터 나오셔서 민속무용까지 하셨던 이제 인물이라 그분을 인생을 조금 모티브로 삼아서 이제 구성을 하게 되었고 그 작품의 내용은 이제 지금 저희 청년 젊은 춤꾼들의 이야기를 담고자 했었어요. 또 진짜 감사했던 거는 김찬원 선생님의 따님분이 직접 연락을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다시 재정형해줘서 고맙다라고 해가지고 되게 뜻깊은 작업을 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풀 제목은 허허 죽음에 관하여라는 작품인데요. 총 작품은 20분 정도 되는 런타임이고 아이디어는 제가 읽던 웹툰에서 가져왔어요. 죽음에 관하여라는 웹툰인데 그 웹툰에서 보면은 사람이 죽고 난 후에 그 사후 세계가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나가는 환생의 문이 있어요. 이 가운데에 있는 이야기를 하는 건데 제가 그거를 예술사 졸업 발표회 때 제가 혼자 솔로로 하다가 이걸 디벨롭 해보고 싶어가지고 군무로 만들었던 작품이에요. 그때 광주 무용제 신청을 하면서 제가 가르쳤던 친구들이랑 그 다음에 광주 예고 후배들로 제가 구성을 했어요. 이제 서울에서 온다고 해서 되게 선생님들이 이제 기대를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얼마나 하나 보자, 이런 식으로 귀엽게 보셨던 것 같은데, 저는 그거를 좀 깨고 싶었었어요. 같이 연습을 할 때도 우리가 이번에 뭔가를 보여줘야 돼. 이래야지 선생님도 우리를 믿고 더 많은 걸 응원하실 수도 있고, 부탁하실 수도 있고, 우리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선생님, 저 이렇게 많이 컸어요. 라고 보여주는 게 1번 목표였어요. 선생님이 보고 그냥 눈물 흘리시고 잘했다 라고 말씀하셨던 게 제일 기억에 남고 심사평은 따로 안 해주셨던 것 같아요. 전통답게 하는 게 창작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요즘 현 시대에서는 전통의 소재를 가지고 창작을 한다는 것 자체가 솔직히 진짜 한 끗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여기에 뭔가 창작이라는 거를 하나 딱 얹어야 되는데 이 과정이 제일 어려웠고 이 과정을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분명 그 살풀이춤이나 승무나 태평무나 그냥 춘 게 아니잖아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춤을 추는 거니까 그 의미를 갖고 누구한테 보여주고 뭔가 어떻게 공연을 해 나갈 건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더 전통을 더 공부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창작을 공부한다는 것보다 이거를 확실하게 알고 창작을 해야지 이도저도 아니게 이거를 분해하고 해체하고 다시 조립한다고 하면 제가 지금까지 하고 앞으로도 해야 할 전통에 뭔가 금이 가는 것 같아서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계획 중인 거는 7월 달에 제 개인 공연
처음으로 졸업 발표 말고 개인 공연을 열려고 대관을 해놓은 상태이고 솔직히 졸업하고 바로 이게 단체를 만들고 제 개인 작업 활동을 할 때는 정말 무식할 정도로 하고 싶은 것만 그냥 뭐 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고 그냥 막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다 보니까 저의 무지함과 저의 부족한 부분들이 너무 많이 보여서 춤 공부를 더 많이 해야겠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전통을 더 자세히 알아야지만 내가 뭔가를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에 활동을 하다가 지금은 친구들 그리고 학생들 이렇게 하면서 스터디 그룹 만들어서 같이 작품 교환도 하고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조금 더 단단하게 제 털을 다시 한번 닦는 시기인 것 같고 지금도 생각하는 게 선생님들이 너무 대단한 거예요. 저는 지금 고작 해봤자 10년, 20년인데 지금부터 뭐 10년, 20년 더 하시고 30년, 40년 하는 걸 보면서 어떻게 저걸 버텼지? 지금 나도 이렇게 힘든데 선생님도 이 상황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런 걸 보면서 이러면서 춤이 더 성숙해지고서 성장했구나 이런 과정이 물론 있겠구나 그런 거를 생각하면서 열심히 버텨야겠다. 근데 어떻게 버티느냐가 저한테 지금 제일 숙제인 것 같아요. 사실 이 전통 예술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갖다가 계속해서 이렇게 갈고 닦으면서 자기 내면 속에 들어왔을 때에 그게 진짜로 이제 춤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테크닉적으로나 어떤 아이디어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활발하게 하면서 동시에 자기 내면의 어떤 걸 갈고 닦으면서 철학과 예술과 그 어떤 문화까지도 같이 갈 수 있는 이 시대의 전통 예술가로 거듭나주기를 당부하고 싶습니다. 남들한테 인정받는 그런 춤꾼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제일 커요. 그냥 오래 했으니까 된 거야 라는 거 말고 진짜 춤을 잘 추고 자타가 공인하는 그런 춤꾼이 돼서 뭐 정말 그랬으면 좋겠지만 이 무용계에 한 획을 긋는다면 너무 기분이 좋을 것 같고 뭐 아까 이야기한 환생의 문으로 들어가도 여한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